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이 됐습니다. 오늘도 마켓 시그널 출발해 보도록 할 텐데요. 간밤 3대 지수, 오늘은 강한 반등을 크게 보이진 않았습니다. 특히 최근에 지속적으로 독주를 이어가던 나스닥이 오늘은 차익 실현 매물에 들어가는 모습이었죠. 약보합권의 마무리를 지었고요. 다우와 S&P 500만이 상승불을 켜줬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중요했던 건 시장에 많이 발표됐던 경제 지표가 될 텐데요. 주요 내용들 바로 헤드라인과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데이터가 나쁘진 않았지만 뭔가 좀 찝찝한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중요하게 볼 건 생산자 물가와 소매 판매 데이터가 될 것 같은데 생산자 물가부터 체크를 해볼게요. 지금 4월에 0.5% 마이너스가 나왔습니다. 시장이 예상했던 건 0.2였는데 되려 마이너스로 하락이 되면서 생각보다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죠. 다만 여기서 주목해볼 부분은 이렇게 가파르게 하락하는 것 또한 시장에 크게 좋지 않다라는 점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관세에 대한 부담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되려 반등할 것이라고 예측을 했지만 오히려 이렇게 데이터가 떨어진 건 기업들이 소비자들에게 가격에 대한 부담을 넘겨주지 않고 직접 마진 축소로 받아들이면서 기업들의 실적과 관련해서 오히려 더 부담이 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관측도 있기 때문에요. 일단 4월의 생산자 물가 지표가 인플레이션이 내려가는 모습이 나왔지만 시장에서는 그렇게 긍정적이게만은 볼 수 없다라는 점을 체크를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함께 지켜볼 지표로는 소매 판매 데이터도 있었죠. 전월 대비 0.1% 상승했는데 미국에서 사람들이 물건을 얼마나 많이 샀냐를 체크해보는 지표입니다. 직전월에가 1%가 넘는 반등이 나왔었기 때문에 전월 대비는 많이 축소가 된 모습이지만 그래도 지속적으로 상승을 이어간다라는 데에는 긍정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미국의 경제 안에서 3분의 2가 소비이기 때문에 이 소비가 줄어드는 건 미국 경제에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은데요. 직전월 대비해서의 상승폭이 조금씩 둔화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이 경기 침체와 관련된 우려감도 간밤에 일부 제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3월에는 지속적으로 트럼프 관세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크게 오르는 모습이 보였지만 이 관세로 인한 사재기를 어느 정도 4월에는 멈춰가는 모습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고요. 일단 이러한 데이터들과 함께 간밤 장기 금리는 그나마 조금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근에 갑자기 또 가파르게 오르는 모습을 보이면서 10년물 금리가 4.5%대 등락을 오갔는데 일단 간밤에는 약간은 템포를 멈춰가는 모습이었죠. 최근에 금리가 오르는 것을 두고 시장에서는 트럼프의 감세안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크고 위대하고 아름다운 감세다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월가 일부에서는 크고 아름답고 무서운 적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감세라는 건 즉 적자로 우리가 인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그대로 국채 가격의 하락까지 야기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풀이하는 곳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기 가능성을 놓고 시장에서는 여러 가지 우려감이 올라오고 있는 가운데 간밤 연준 의장의 발언도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전해왔는지 현장의 내용 저희 영상으로 바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Many estimates of the longer-run level of the policy rate have risen, including those in the Summary of Economic Projections. Higher real rates may also reflect the possibility that inflation could be more volatile going forward than during the inter-crisis period of the 2010s. We may be entering a period of more frequent and potentially more persistent supply shocks, a difficult challenge for the economy and for central banks. While our policy rate is currently well above the lower bound, in recent decades we have cut the rate by about 500 basis points when the economy is in recession. Although getting stuck at the lower bound is no longer the base case, it is only prudent that the framework continue to address that risk. 파월 의장이 간밤 공급 쇼크라는 단어를 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 이 지속적으로 장기 금리의 시대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급 쇼크는 우리가 1차적으로 관세발 불확실성을 바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예전에는 인플레이션이 내려오면 바로 금리 인하로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이제 인플레이션이 내려온다고 해서 금리 인하가 나오는 시대가 아니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해봐야겠습니다. 때문에 지금 같은 고금리 시대가 더 장기화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위험 자산인 증시에게는 부담이 되는 내용이 될 수가 있겠고요.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머스노 5 시간을 통해서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월가의 의견까지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JP모건의 다이먼 CEO 같은 경우도 간밤 경기 침체를
직접적으로 다시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 침체 가능성 여전히 시장에 남아있다라고 하면서 앞으로의 관세 불확실성을 여전히 가장 큰 변수로 꼽아주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일단 이런 혼조세 안에서도 시장에서는 큰 방향성을 보이지 않은 채 일단 숨고르기 장세에 들어갔는데 종목별로는 어떤 이슈들이 주목을 받았는지도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월마트의 실적 발표가 있었죠. EPS는 상회를 했고 매출은 하회를 했는데 중요한 건 2분기의 가이던스 자체를 제시를 안 했습니다. 관세와 관련해서 불확실성이 워낙 크다 보니까 본인들도 추측하기가 어렵다라는 게 포인트가 되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빠르면 이번 달 혹은 내달에 이 관세로 인해서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라는 내용을 재무 관계자가 이야기를 전해왔습니다. 한마디로 관세로 인한 불확실성이 이제 실제적으로 소비자 가격에게까지 영향을 주는 상황까지 왔다라는 건데요. 월마트에 대한 불확실성과 함께 일부 소매 판매 관련주들이 간밤에 좀 변동성을 보이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다음 종목도 함께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알리바바도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4분기의 실적의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가장 중요한 유통 쪽에 대한 데이터가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시장에서는 보다 중요하게 봤던 게 클라우드 쪽의 매출이 아닐까 싶은데요. 일단 클라우드와 관련해서는 이 3개 분기 연속으로 실적이 긍정적으로 개선되는 모습이 나왔고 두 자릿수 이상으로 성장하는 성장률도 확인이 됐습니다. 다만 최근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으로 인해서 판매 쪽에 대한 데이터가 부진하다라는 건 월마트와 비슷한 상황인 거를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는 간밤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한번 언급을 해주면서 시장 안에서 또 다시 한번 주목을 받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UAE 방문하고 있는 가운데 인도의 이야기를 하면서 애플이 미국에 대규모로 투자를 한다고 해놓고 인도에서 계속해서 생산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는데요. 다만 애플은 다시 한번 미국 안에서도 생산을 확대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 다만 이번 달은 오히려 인도 안에서의 출하량이 추가적으로 급등할 것으로 시장에서는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 미국 안에서의 적극적인 투자와 함께 이 시설 설치의 내용들이 보다 구체화되는 시기에 애플 주가의 변동성이 더 나올 수 있다는 거는 체크를 해보시죠. 그리고 스타링크와 관련된 이야기 중동 방문 중에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UAE 쪽에서 이 UAE 항공과 함께 위성 인터넷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왔는데요. 다만 아직 이 에미레이트 쪽에서는 스타링크가 합법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입법과 관련해서 법안 쪽의 이슈들을 먼저 해결해야 되는 게 우선시 돼야 된다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다만 지속적으로 협업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다라는 부분, 이 스타링크가 상장주가 아니기 때문에 테슬라 쪽으로 오히려 수요가 갈 수 있다라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함께 체크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구글 쪽에서 새로운 AI 에이전트를 간밤 또 공개를 했습니다. 이 알파이볼브 공개를 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들 계속해서 저희 시간을 통해서 함께 점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마감 상황을 놓고 보다 구체적인 내용들, 증시의 내용들 전화 연결을 통해서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 김상윤 이데일리 뉴욕 특파원과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실까요? 네, 김상윤 뉴욕 특파원입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 상황부터 좀 같이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조세로 간밤 마무리 지었는데 내용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전장에서 잠시 발을 빼고 중동 비즈니스에 초점을 잡으면서 뉴욕 증시도 당분간 급격한 하락세에서 벗어난 분위기입니다. S&P 500은 이날도 소폭이나 오르며 나흘째 상승세를 이어갔죠. 다만 미중 합의 이후 특별한 호재가 없는 상황에서 급격한 상승세는 다시 나타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투자자들이 서서히 관세에 따른 인플레이션, 경기 둔화 우려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일단 관세 정책 우려에도 현재 경제 데이터는 예상보다 악화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전날 소비자 물가에 이어 도매 물가가 치솟고 있지 않고 있죠. 4월 도매 물가는 예상 외로 하락했습니다. 4월 생산자 물가가 전월 대비 0.5% 하락했는데 이는 월가 컨센서스 0.2% 상승보다 크게 밑돈 수치입니다.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PPI는 0.4% 하락해 2015년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했죠. 식품과 에너지 그리고 무역까지 제외한 PPI는 전월 대비 0.2% 하락했습니다. 이는 5년 만에 처음 있는 감소입니다. 이는 미국 제조업체와 서비스 업체들이 아직까지는 수입품에 부과된 고율 관세를 소비자에게 전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생산자들이 원재료 및 기타 수입 부품에 부과된 관세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소비자 가격에 미친 영향은 아직까지 제한적인 모습이죠.
인플레이션이 쉽지 않다면 증시도 당분간 순항을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다만 관세 영향이 아직 본격화되지 않다는 평가도 적지 않습니다. 2018년 트럼프가 특히 관세 부과 이후 소비자 가격이 실제로 오르기까지는 3개월이 걸렸죠. 이번에도 기업들이 관세 비용을 가격에 전가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실제 미국 대형 유통업체 월마트가 이달과 여름 초를 기점으로 일부 상품 가격 인상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월마트 최고 재무실장은 이날 CNBC와 인터뷰에서 관세 부과로 인한 일대는 물가 상승력이 이례적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면서 이달부터 관세 영향을 받은 상품 가격 인상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무역 전쟁의 진짜 충격은 이제 시작이라고 말했는데요. 인플레이션 영향은 5월 이후부터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소매 판매 데이터도 전월 대비 상승을 보이긴 했지만 좀 소비가 둔화되고 있다라는 시각도 있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의 4월 소매 판매 증가율이 전월 대비 0.1% 증가에 그쳤죠. 예상치는 보합이었지만 이를 소폭 웃돌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3월 1.7% 증가한 이후 큰 폭의 둔화세를 보인 것입니다. 관세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소비자들이 미리 당겨서 지갑을 열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부의 국내 총생산 산정에 반영하는 컨트롤 그룹 소매 판매는 전월보다 0.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변동성이 큰 자동차 딜러, 주유소, 건축자재, 외식, 음식점 판매 등을 제외한 수치입니다. 시장 예상치는 0.3% 증가했는데 이를 크게 하회한 것이죠. 미국의 소비는 GDP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소비가 줄면 미국의 경제도 급격히 악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월가 황제 제이미 다이먼 JP 모건 체이스 최고 경영자는 트럼프 관세 충격이 세계 경제를 흔들고 있는 가운데 경기 침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침체를 피하길 바라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경기 침체가 온다면 얼마나 깊고 오래 갈지는 알 수 없다고 덧붙이기도 했죠. 다이먼은 미중 관세 전쟁이 격화된 이후 미국 경기 침체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해 왔는데요. 이날 단어는 기존보다 한 발 물러선 것입니다. 하지만 워낙 불확실성이 많다 보니 월가 황제 역시 경기 침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불확실성과 함께 경기 침체에 대한 내용들 간밤 나온 부분 정리를 해주셨는데 파월 의장에 대한 발언 내용들도 함께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공급 쇼크와 관련된 부분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는데 저희가 어떻게 좀 이해를 해보면 될까요? 네, 제롬 파월 미국 연준 의장이 이날 워싱턴 DC에서 열린 컨퍼런스에서 공급 충격이 더 자주, 더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시기로 접어들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2010년대의 위기보다 더 큰 변동성을 가져갈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이는 중앙은행과 경제 전반에 매우 어려운 도전 과제라고 설명했죠. 이날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습니다. 다만 그동안 연준 안팎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발생한 공급 충격 외에도 전 세계가 지정학적 긴장감이 커지고 있고 노동인구가 감소해 경제의 공급 측면이 감소할 리스크를 주목해왔죠. 최근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도 대표적인 경제의 공급 충격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런 경제 환경이 변화한 상황에서 공급 충격은 계속 일어나고 인플레이션이 계속 발생하며 장기 금리가 높게 유지될 수 있다는 강조한 것입니다. 사실 연준은 경기가 침체하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상태의 중립금리를 통상 2.5%로 설정해왔죠. 하지만 이처럼 인플레이션이 지속된다면 중립금리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연준의 금리도 과거와 달리 제로금리로 회귀할 가능성이 없고 중금리, 나아가 고금리가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는 시각입니다. 투자자들도 과거 제로금리 환경을 고려해 대출을 통해 레버리지 투자를 하는 시대를 이제는 다시 오길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현 상황에 맞는 투자 전략을 다시 짜야 할 시점으로 보입니다. 네, 여기까지 김상윤 이데일리 특파원과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장 안에서의 주요 종목들과 이슈들도 바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영 캐스터와 함께 만나보시죠. 네, 간밤 뉴욕 증시에서 특징적이었던 종목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1분기 실적 발표가 잇따라 나오고 있는 가운데 주요 기술주부터 자세한 내용 함께 살펴보시죠. 네, 먼저 애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애플에 대해 인도에서의 생산 확대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트럼프는 미국 고객을 위한 제품은 미국에서 만들어야 한다며 애플 팀쿡 CEO에게 인도 생산이 지나치다고 지적했습니다. 애플은 현재 미국에 판매되는 아이폰 대부분을 인도에서 조립하고 있는데요. 이는 중국 의존도를 줄이려는 중국 +1 전략의 일환이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의 압박이 향후 전략 수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주가는 0.41% 하락했습니다. 다음 엔비디아입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을 선도하는 엔비디아는 사우디에 이어 아랍에미리트로도 대규모 수출 계약을 추진 중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아랍에미리트에는 연간 50만 대 규모의 최대 100만 대의 엔비디아 AI 반도체를 도입할 계획이고요. 이 중 10만 대는 현지 스타트업 G42가 나머지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오라클이 운영하는 데이터 센터용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제품은 최신 블랙윌 GPU 또는 차세대 루빈 GPU가 사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구글에 대한 이슈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구글의 AI 연구 부문인 딥마인드는 새로운 AI 에이전트 알파이볼브를 공개했습니다. 이 모델은 복잡한 수학과 컴퓨터 알고리즘을 스스로 진화시켜서 코드를 개발하는 기술로 구글의 자체 AI 칩 성능 향상에도 기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제미나이 기반의 고성능 모델들과 결합해 AI 인프라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1분기 실적 발표에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기업들도 함께 보겠습니다. 월마트부터 살펴볼 텐데요. 1분기 실적에서는 매출과 EPS 모두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그리고 또 연간 가이던스도 유지를 했는데요. 그럼에도 관세 관련 불확실성 언급에 따라 주가는 0.4% 소폭 하락했습니다. 경영진은 수입 비용 감소가 소비자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AI 인프라 전문 기업 코어위브 보겠습니다. 어제 상장 후 첫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특히 매출이 420% 급증하면서 월가의 예상치를 대폭 상회했습니다. 특히 클라우드 수요와 함께 인프라 확장 기대감이 반영된 모습이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네트워크 기술 기업 시스코 시스템즈 내용도 살펴보시죠. 강력한 AI 수요로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순이익과 매출도 모두 예상치를 상회했는데요. 또 여기에 더해 CFO가 7월에 은퇴한다는 소식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그럼 반대로 이제 1분기 실적 발표에서 어닝 쇼크를 기록한 기업들도 함께 보시죠. 조금 전에 반도체 제조업체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1분기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계속되는 무역 전쟁과 수출 규제 등으로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2분기 매출이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그 이후에 전규장 이후 주가가 4%대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중국의 전자상거래 기업 알리바바입니다. 4분기 수익이 전년 대비 279% 급증했지만 유통 쪽의 실적이 잘 나오지 않으면서 실적이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또 여기에 더해 중국 내 소비 위축과 거시경제 불확실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주가는 7.57% 하락했습니다. 이어서 IT 서비스 회사 DXC 테크놀로지도 보시죠. 1분기 실적 가이던스가 기대치를 밑돌면서 주가는 3.26% 하락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어제 이슈 있었던 종목들도 함께 보겠습니다. 어제 유나이티드 헬스 가장 눈에 띄는 종목 중 하나였는데요. 어제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의 메디케어 사기 혐의 조사가 보도가 나오면서 주가가 11% 넘게 급락했습니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형사수사 통보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지만 그럼에도 투자 심리를 회복시키지는 못했습니다. 그로 인해 최근 5년간 최저치를 기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대로 툰로커는 어제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딕스 스포팅 굿즈에 24억 달러에 인수된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런 소식 전해지면서 주가는 85.94% 상승했습니다. 이는 실적 부진을 겪던 툰로커가 안정적 유통망을 갖춘 기업에 인수되며 회복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음으로는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 내용도 살펴보시죠. 해커들이 내부자에게 뇌물을 주고 고객 데이터를 훔쳐 소셜 엔지니어링 공격을 하라는 내용이 보도되자 주가는 7.2% 하락했습니다. 피해 복구 비용은 최대 4억 달러에 이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며 강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주요 IB 투자 의견 변경으로 주가에 움직임이 있었던 종목들도 함께 보겠습니다. 넷플릭스부터 살펴볼 텐데요. 광고 기반 모델 성장성과 콘텐츠 전략에 대한 기대감 속에 투자 기관들이 목표가를 최대 1,200달러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에버코어와 BMO는 모두 아웃퍼폼 의견을 유지했고요. 네, 최대 1,200달러까지 제시를 하며 주가 2.34% 상승했습니다.
네, 다음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입니다. TD 코엔이 대형 은행 중에서 성장성이 돋보인다며 투자 의견 매수로 신규 커버리지를 게시했습니다. 차별화된 고객 경험과 점유율 확대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트블루 에어웨이스도 보시죠. 레이먼드 제임스가 투자 의견을 아웃퍼폼에서 퍼폼으로 하향을 조정했습니다. 위험 대비 수익률이 적정 수준에 도달했다는 분석에 주가는 2.19% 하락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간밤 뉴욕 증시에서 특징적이었던 종목들 함께 살펴봤습니다. 앞으로는 오늘 꼭 알아야 할 이슈 5개, 머스노 5로 이어지겠습니다.